이슈를 회를 처먹듯이 털어주는 남자 이털남. SK바이오 사이언스 청약 64조 몰려 증거금 1억 최대 5주 받는다. 야, 그렇습니다. 64조 몰려. 64조. 대단한데요? 무슨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64조면 이게 공이 몇 개입니까 이게 도대체? 야,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네.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가 아닙니까? 네. 자영업자들 지금 다 장사 안 돼서 문 닫고 뭐 다 빚더미 올라앉아 있고 뭐 4차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고 지금 이런 시국에 네. 돈들이 어디 있어 갖고 이렇게 여기다 64조를 때려 넣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야 이게 돈 없다 하면서도 돈 있는 사람들은 역시 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해봅니다 지금. 심각한데. 예. 증거금 근데 1억 꼴랑 1억 나갖고 그래도 5주나 받네요. 여기다가 지금 넣으면 이길 자신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빚까지 땡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카카오 게임즈하고 그러니까. 특히 SK 바이오팜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학습 효과를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 그 기사에 보니까 이 증거금 64조의 대부분이 60대, 70대 고령층.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평생 모아오신 돈에다가 좀 사채도 쓰고 아이고. 대출도 받고 아들내미 딸내미 협박해가지고 돈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 때려놓은 것 같아요. 올인 한마디로 이병헌도 아니고 무슨 올인. 아이고 언제 드라마 얘기하세요? 네?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네. 올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네. 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냐면 제가 뭐 내노라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 바닥에서는 또 이병헌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닥쳐라 이거구나. 이털남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넣으신 분들 한 주라도 배정을 받으시면 절대 오래 갖고 계시지 말라. 큰일 난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회사 같이 하고. 그래서 이건 투자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큰일 나고 그 매매 트레이딩 개념으로 제가 봐도 이게 아마 상장일이 며칠이죠? 3월 18일이죠. 18일. 18일 날 상장이 되면 2, 3일 정도는 아마 급등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분위기 봤을 때. 그렇죠. 왜냐면 지금 코스피가 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딱히 살 게 없어. 자금부터 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일로 다 몰린 게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급등할 확률은 제가 봐도 높아. 그러면은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낼름 받아먹고 빨리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백신을 아시죠? 백신. 그 백신. 백신을 코로나 백신. 백신을 주로 제조, 즉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개발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그 파이프라인을 여기서 보게 되면 정말 별 볼 일이 없다. 독감 백신 만들어 독감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이라고 혹시 아세요? 요즘 그거 보니까 많이 과로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도 지금 일주일째 안 들어가고 있다. 막 부르트고 막. 일주일째 안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쫓겨났다면서? 뭐 말씀하시죠. 얼마나 과로가 심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과로가 오면 대상포진이라는 게 생겨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고통스럽다고. 대상포진, 뭐 엄살 부린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 그리고 수도 아시죠? 수도. 수도 백신, 그리고 장티푸스 백신. 자궁경부암. 아이고. 이뇨두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자궁경부암. 백신 주로 이제 뭐 항원을 만드는. 자궁경부암 백신. 주로 항원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항원. 그래서 우리 물론 남자들이 안 걸리죠. 그걸 자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궁경부암 주로 여자들이 걸리는데 거의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게 뭔 돈이 돼? 이게 뭔 돈이? 독감 백신 녹십자에서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 이걸로 떼돈 벌려면은 이런 얘기하면 참 정말 그런데 이 시국에 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코로나 같은 게 그냥 심심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나와줘야 돼. 그래야 백신으로 떼돈을 벌죠.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거를 또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뭐 독감 백신, 뭐 대상포진 백신 이게 뭐 비싸게 사주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장티푸스 백신.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하나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코로나19 백신을 얘네도 만들긴 만들어. 임상 1상 2상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우리 독자 기술로 백신이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쉽지가 않아요 이거 만들기가. 백신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직접 몸 안으로 넣어주든가 아니면 메신저 RNA 이런 유전자를 조작해갖고 유전자를 체내에 주입을 해서 사람 몸속에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저절로 만들어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백신을 갖고 있는 회사 국가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예? 화이자 백신, 노바백스 백신 어쩔 수 없이 수입해다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제가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세게 강력하게. 별로 별 일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 개념으로 오래 들고 계시지 마시라. 잠깐 들렸다 가는 거. 예. 그게 안전하다. 예. 끝. 잽싸게 팔고 나와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되겠습니다. 땅 투기 의혹 LH 직원 3명 이런 광명시은 개발 핵심이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을 사람이 없군요. 믿을 놈이 세상에 하나 없고. 네. 예? 나 진짜 분노를 금치 못하겠네요, 진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네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LH 공사 네.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한국 땅투기공사. 코로나예요. 땅 내려온다. 땅 내려온다. 땅 내려온다. 말씀하세요.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 야, 이게 원래 LH 공사가 그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쉽게 최대한 간결하게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말씀드릴게요. 시행사예요. 그냥 시행사인데 나라 국가 즉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행사다 그랬고 땅을 사들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주로 아파트죠. 뭐 주로 아파트나 이런 건물을 지어갖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거 하는 데야. 그래서 민간 시행사도 많이 있지만 그 국가에서 나서서 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분양을 하잖아요. 좀 저가로 좀 싸게. 국가에서 결국 시행사를 한다. 땅도 사고 저렴하게 좀 한다. 민간 분양 사본다. 그런 거네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 하면 이게 LH 법이 따로 있어요. LH 법 특별법이. 어떤 법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어디에다 신도시를 만들고 어디에다 이제 주택을 공급해야겠다 이게 딱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 수용 말이 좀 어려운데 법이 그래. 강제로 내가 만약에 땅 주인이 있어. 저는 땅 안 팔 건데요. 그래도 무조건 팔아야 돼. 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보상. 그래서 이제 땅을 사들이는 거죠. 근데 이 업무를 주관했던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LH에 그 보상팀인데 거기 임원 직원들이 이게 연루가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일을 10년, 20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삭한 거야 이제 정보가. 그래갖고 이번에 그 광명 시흥이 이제 신도시로 발표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광명 시흥에다가 땅을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XX네요. 네. 근데 얘가 더 악랄한 건 뭐냐면, 야,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 땅만 보상받으면 되는데, 돈을 더 보상받아 먹으려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다는 거야, 나무. 버드나무, 그것도 버드나무. 나무도 보상을 해줘요, 나무도. 근데 나무에도 종류가 많잖아. 뽕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버드나무가 좀 비싼가 보네. 버드나무가 좀 많이 쳐주나 봐. 그러니까. 이 시끼들이 말해 그래갖고 거기다가 버드나무 묘종을 사다가 이빠이데스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나 먹으려고 했는데 걸렸네. 네, 근데 걸렸죠. 그래갖고 그 민변인가 어디 시민단체에서 그걸 어떻게든 누가 제보로는 내가 보기엔 누가 꼰질렀나 봐. 빵 좀 사겠네. 이제 깜빵 가겠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왜요?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은 합수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 그 검찰 지검 안산지청에 또 그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여튼 시끌벅적해요. 엄청나게 액션을 취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이랬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시작은 창대하나 너의 끝은 초라하리. 결국엔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다. 꼭 반대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좀 응용 좀 했어요. 네, 따지지 마세요. 네? 결국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꼬리 자르기 하고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보기엔 저게 LH 그 공사 직원분이 진짜 간이 부어서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런 짓 못합니다 저거. 미션이 있다? 분명히 누가 있어 뒤로 봐준 사람이. 근데 그거를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아. 예전에 그 분당 일산 신도시 만들 때도 여전히 이 정보 빼내가지고 땅 투기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판교 신도시 만들 때도 또 있었어요. 땅 투기 얘기 언론에 맨날 나왔어. 결국 뭐 몸통이 잡혔습니까 그때? 아무도 못 잡혔지? 그러네. 그리고 이번에 또 1차 조사지만 물론 1차 조사 끝내고 14,000건인가를 뒤져봤는데 겨우 찾아낸 게 국토부 직원 1명,
LH 공사 직원 6명, 총 7명만 혐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들이 땅 투기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 투기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 공개되지 않은 곧 신도시로 여기 지정이 될 것이다. 그거를 자기네가 정보를 쏙 빼내가지고 미리 땅을 사들여갖고 투기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입증을 해야 돼. 기소를 해갖고 처벌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어떻게 입증을 하냐 이거야. 결국 그러니까 꼬리자르기로 끝날 것이다. 네. 그리고 특히 바보입니까? 어떤 바보가 나 잡아가세요 하면서 실명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하겠습니까? 결국 부조리가 너무 심하네요. 부패죠, 부패. 거의 차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대부분이 차명으로. 부조리가 너무 심각하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까지 하고 특검도 해야 돼. 지금 그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갖고 법안 지금 LH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뜯어 고친다고 저러잖아요. 그래갖고 뭐 그 땅 투기로 얻은 이익금의 세입에서 5배까지로 환수하고 물리고 징벌적이죠. 그리고 최대 그 시세 차익 50억 이상 본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때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 이번 건은 적용하기 힘들어 그 법을. 그 이번 건은 그냥 가는 거. 최대 지금 현행법상 아마 7천만 원인가 그럴 거야 벌금이. 7천만 원 그거 내고 말지 내가 얼마를 이번에 벌었는데 내가 7천만 원 내고 말지.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저기 이 땅투기 공사로 이름 바꾸고 땅투기 공사 이거 해체시켜 버려야 됩니다. 원래 이게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 그리고 지금 뭐 말로는 뭐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것까지 다 들여다본다. 다 뭐 파헤치겠다 저러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다 파헤치고 인력은 어떻게 할 거야? 인력이 있어야 다 파헤치지. 다 지나간 거.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체하고 LH 공사는 정책만 하고 어디에다 신도시 만들고 어디에다 주택 공급할 건지 정책만 딱 정하고 시행은 민간 시행사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민간 시행사를 관리 감독하면 되지. 그럼 될 거 아니야. 시내가 그것까지 죄다 끌어안고 다 해먹으니 부채율이 250%가 넘어요. 지금 LH 공사의 부채율이. 심각하네요. 일반 그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상장기업 같았으면 벌써 퇴출됐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마치겠습니다. 요즘 유가, 뭐 인플레이션, 물가 이슈 많네요. 많죠. 원유, 뭐 사우디, 중동 이슈인가 봐요. 예멘 후티 반군, 아람코 석유시설, 드론 탄도미사일 공격, 사우디 피해 없어. 오늘 또 어때? 세 번째 이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멘 내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예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고 예멘 내전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들은 뻑하면 치고받고 쌈박질이야. 왜 저렇게 쌈박질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싸운대요? 일단 제가 잠깐 지도를 그릴게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예멘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끝자락에 그 코딱지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예멘이야. 예멘, 예멘, 그죠? 아멘 아니고요. 아멘은 썰렁하고. 자, 네. 예멘. 이게 웃기죠.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어딨냐? 오만상을 쓰고 있는 오만이 있어요. 여기 오만 방자한 나라.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이 위가 그 유명한 사우디. 이렇게 있는데. 이 예멘이란 나라는 인구가 한 3,000밖에 안 돼요.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자 예멘 내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멘만 띄어서 이렇게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원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도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북예멘, 북쪽이다 이거야. 여기가 남쪽이다 이거야. 그래서 남예멘. 이러다가 1990년도에 이게 통일이 됐어요. 나라가 하나로 합쳐져 갖고 그냥 예멘이 됐어요. 근데 이때 통일되면서 살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레. 너 살래 말래. 살래 죽을래. 그 살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좋은데 그렇게 독재를 해. 독재를. 얘네는 무슨 독재의 맛이 들렸나 봐.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갖고 계속 독재를 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저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됐지만 뭐가 왔습니까? 아랍의 봄.
아랍의 봄 사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살레 대통령이 쫓겨났어. 너 살레 뒤질래. 그랬더니 저 살고 싶어요. 살래요. 그러면은 나가 이 새끼야. 그래갖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유명한 여기서 후티 반군이라는 게 나옵니다. 후티 반군.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반군. 근데 반군의 이름이 후티야. 후티. 후드티가 아니고 후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후티 반군이 이 살레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살레가 쫓겨나고 나서 여기에 또 누가 들어서냐 하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디. 하디.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 살레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갖고 후티 반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하디 대통령의 정부군을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이 하디가 못 견디고 톡혔어. 어디로? 바로 이웃 나라인 사우디로 톡혔어요. 네? 톡혔어. 그 왜 하필 사우디로 톡혔냐? 이 하디 대통령은 수니파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수니파. 반면에 이 후티 반군이랑 이 살레 대통령은 시아파. 시아파.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대장, 대빵이잖아요. 맹주잖아. 네?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간 거야. 갔는데 가니까 사우디가 이제 열이 받는 거야. 쫓겨오니까 이 새끼들 이 말에 우리 수니파를 지금 이래가지고 이 사우디가 사우디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하디 대통령을 막 지원을 해줘요. 정부군을. 하디 대통령의 정부군을. 그리고 이 후티 반군과 이 살레 대통령은 시아파인데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잖아요. 이란. 둘이 앙숙이잖아요. 이란이랑 사우디랑. 이란이 막 지원을 해줘 또. 이것들 봐라.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그래서 예멘 내전이 뭐냐면 남과 북이 아니라 동과 서입니까? 아니 통일이 됐다니까 1990년도에. 그러니까 네. 통일되고 나서부터도 지금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네. 지금 이게 웃기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지금 싸우는 거는 후티 반군인데 네. 후티 반군. 후티 반군하고 저기 예멘의 정부군하고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웃겨가지고 이게 지금 내전인데 이제 내전이 아니에요. 이제 국제전이 돼버렸어. 왜 국제전이 됐냐? 이쪽에 이란이 팍팍 지원해주죠. 시아파를. 이란과 사우디 결국 수니파와 시아파의 그렇죠. 싸움이네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사우디가 또 정부군 팍팍 지원해주죠. 그래갖고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를 얘네가 대리해갖고 싸우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야. 이게 예멘 내전이다. 한국의 남과 북이네요. 그렇죠. 북한과 네, 뭐 맞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똑같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6년째 이스라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6년째. 예? 6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죽은 사람이 113만 명이 죽어버렸어. 13만 명. 그 인구가 몇 명이죠? 3천만 명. 30분의 1이 죽었네. 많이 죽었죠. 난민이 300만 명이 발생을 해갖고 난민이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슬픈 현실이네. 이거는 참 유엔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엔은 무슨 유엔이에요? 유엔이 개입을 해갖고 미국은 네. 미국은 말로만 떠들잖아요. 말로만 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네. 계속 앉아서 보기만 하잖아 지금. 트럼프 때는 예루살렘 가서 열심히 하지만 네. 그래서 그리고 끝으로 이게 예멘 내전의 핵심이고 끝으로 자 많이들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시아파가 도대체 뭐고 수니파가 도대체 뭐냐. 뭐예요? 이게 쓸데없는 이슬람교 창시자가 무함마드 알리잖아요. 네. 그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권투 선수 알리가 아니고 그 알리가 아니고 무함마드 알리. 네. 이 사람이 이슬람을 창시한 동굴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갖고 창시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누나하고 결혼했어 이 사람이. 누나야 하면서 부잣집 누나하고 결혼했거든 이 사람이. 근데 죽고 나서 이제 그 후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후계자를. 후계자 세울 때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거냐 그래갖고 파가 두 파로 쪽파 대파도 아니고 두 파로 갈리는 거야 이게. 예? 시아파는 뭐냐? 무함마드 알리의 직계 좀비속, 직계 혈통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시아파의 주장이고 수니파는 무슨 개소리냐, 멍멍이 소리냐. 능력만 있으면 아무나 후계자 될 수 있다. 이게 수니파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시아파는 왕조, 우리 조선시대 왕조 있잖아요. 왕조의 개념에 가깝고 이 수니파는 공화정의 개념이 가깝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처럼. 그래서 얘네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야. 쓸데가 없는 거네요. 네, 종파 싸움. 근데 거기에 종파 싸움이 이면에는 뭔가 권력자들의 뭔가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권력자들보다는 이제 그 시아파 벨트라고 그래갖고 또 이제 이란, 레바논 이쪽이 다 같은 시아파인데
얘네들이 어떤 그 자국의 이익, 그러니까 그거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교를 명분으로 한 그 중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네, 권력 이득권의 그 집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유가 얘기를 하면 네. 마지막으로 유가 얘기를 하면 네. 유가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WTI가 66달러가 벌써 돼 버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예멘 내전이 갑자기 또 왜 불거져 나왔어요? 후티 반군이 그 길어요? 네. 얘기해요. 그래서 유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가는 70불은 무난히 통과할 것 같다. 70불은.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방송도 궁금하시면 2편을 준비해서 왜냐면 중동 이야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실 밤새 예, 밤새야 되니까 네, 제가 다음번 편에서 원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 요즘 반도체 얘기 많아요. 반도체 풍기 현상. 그렇죠. 스마트폰까지 퍼지는 반도체 풍기. AP 모바일 앱 CPU라고 하죠. 두뇌라고 합니다. 세계 1위 퀄컴의 주문 폭주, 칩 공급 부족 심화, 삼성, 애플 폰 생산 비상, 일부 국가선 중저가 모델 단종. 와, 심각하네요. 지금 반도체가 네. 제가 타 방송에서도 많이 제가 그 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올해가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진입을 할 거다. 그래 왔는데 여기다 그냥 찬물을 그냥 사정없이 확 끼얹어 버리네요, 그냥.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도 물론 지금 차량용 반도체도 그래갖고 일부에서는 현대차 투싼 있지 않습니까? 투싼의 그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차량 반도체가 없어갖고 지금 거기에 이어서 스마트폰용 반도체, 즉 AP 얘기하는 거죠,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래서 AP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 PC에 보면 CPU가 있잖아요. CPU에다가 모뎀 칩을 섞어놓은 거예요, 둘을 하나로. 요즘엔 그 추세가 그래. 칩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안 만들고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려요. 그게 지금 부족 현상이 벌어졌다 이건데 그럼 왜 이런 풍기 현상,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서 스마트폰용이 반도체까지 왜 풍기 현상이 일어났냐? 거긴 띵국이 있다. 중국이 네, 띵국 공급이 없구만. 그렇죠. 그 트럼프 아저씨가 화웨이 아시죠? 화웨이 다 부셔버렸잖아요. 화웨이를 좀 그냥 좁혔습니까? 아주 그냥 두들겨 패갖고 그냥 빈사 상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화웨이 패다 보니까 칭화유니까지 그냥. 그렇죠. 아이고. 그 런정페이 그 화웨이 회장의 딸까지 그냥 영국인가 덴마크인가 캐나다인가 어디서 체포해갖고 막 연행하고 돈 받고 풀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웨이에 손발을 묶어놓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이 1위였어요. 화웨이가 스마트폰 그 시장 점유율이 중국 업체 중에서는. 근데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버린 거야. 이게 화웨이가 꼼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2등, 3등 업체 어디 있어요? 샤오미, 오포, 비폰가 비본지 뭔지 걔네. 기회는 이때다 그래갖고 시장 점유율 늘리겠다고 이 반도체 주문을 어마어마하게 넣은 거예요. 반도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퀄컴이나 이런 데 펜리서치 같은 데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막 주문이 쏟아지니까 물량을 제대로 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첫 번째 원인. 그래서 공급이 딸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삼성전자가 그 미국 오스틴에 공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파운드리 공장. 거기가 한파 때문에 2주 동안 셧다운,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이 멈췄거든요. 그건 일시적인 이유겠네요. 근데 그거는 뭐 큰 이유는 아니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띵국이다, 띵국.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잠깐 지나가는 이슈일 것 같아요. 네, 띵국이다. 결국 반도체는 공급이죠. 그렇죠. 원유도 공급이고 모든 가격은 다 공급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제가 잠깐 사견을 좀 드리면 시장에 그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18세기에 국부론 썼던 그 사람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죠. 경제는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라고 부린 바 했는데 교양 시간에도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다 자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유 가격도 그렇고 그렇죠.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모든 가격이 주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진리라고 봐야죠. 네, 결국 반도체도 공급이 자지우지한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좌지우지예요. 자지우지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업계의 그 생태계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급망.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하시죠. 이쪽에 보시면은 스마트폰 생산 업체가 있어요. 네. 삼성 같은 또 애플 같은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팹리스 업체, 팹리스 파운드리라고 이제 신문에도 보면 자주 나오는데 네. 이게 뭐냐고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설계. 오로지 설계만 합니다. 그냥. 설계. 예, 설계를 해가지고 이 설계대로 좀 반도체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파운드리 업체에다 주문을 넣어요. 공장. 예, 그럼 파운드리 업체는 뭐예요? 공장. 그냥 설계 또 받아가고 그 설계 그대로 그냥 위탁으로다가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공장. 그냥. 예,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프로세스가 스마트폰 생산 업체에서 먼저 팹리스 업체에다가 주문을 넣어요. 반도체를 AP 같은 거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팹리스가 이제 저기 뭐야 퀄컴이네요. 그렇죠. AP 같은 거 대표적인 게 AP죠. 이걸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주문을 넣으면 팹리스가 자기네가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다 또 주문을 넣어요. 어디 파운드리에다가. 그럼 파운드리 업체 중에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전 세계 1위 TSMC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특이한 게 삼성은 여기도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럼 얘네가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또 여기다 납품을 하냐? 팹리스에다 납품을 한다. 그럼 팹리스가 이걸 그대로 받아다가 스마트폰 생산 업체에다가 또 납품을 한다. 그럼 그 스마트폰 생산 업체가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팹리스 업체의 대표적인 게 퀄컴이죠. 특허랑 특허는 다 갖고 네. 있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웃긴 게 스마트폰 생산 업체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이면서 동시에 또 팹리스 업체이기도 해요. 아직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약하죠. 많이 약하죠 물론.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지금 어디서 지금 이게 뭐랄까 어디서 이게 제동이 걸려버린 거예요? 팹리스하고 아니 설계야 뭐 하는데 뭐 무리 없다지만 가장 큰 건 이제 파운드리에서 이쪽 업체에서 그 물량을 제때 공급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팹리스 업체하고 파운드리 업체는 그 납품 단가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올리겠죠. 그죠? 올리겠죠? 반면에 스마트폰 생산 업체는 그러면 스마트폰 생산 업체는 원가 부담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부품값이 올랐으니까. 얘는 왜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냐고요? 파운드리하고 TSMC는 제대로 대지를 못 하는 거야. 주문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 주문이. 뭐 자기네 갖고 있는 걸 생산의 규모라든가 생산 캐파나 재고 그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원자재 대비해서 네. 못한다. 캐파가 안 되는 거죠. 그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 주문 물량을 다 제때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거지.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들어왔다. 네, 평상시보다. 네. 중국에서. 네. 그래서 이게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네요. 근데 그럼 최종적으로 스마트폰 생산 업체는 원가가 올랐으니까 제품 출시 가격에다가 이거를 반영을 시켜서 정가에서 출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다. 문제는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왜?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지금 무슨 상태예요? 완전 포화 상태예요. 포화. 사양 산업이죠 이제. 네. 교체 주기가 지금 또 점점 짧아져야 이게 좋은 건데 그렇죠. 점점 길어지고 있다. 웬만해서는 스마트폰을 또 잘 안 바꿔요. 왜냐면 더 이상 스마트폰에 혁신이 없잖아요. 지금 혁신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생산 업체로서는 골치가 아파질 거다. 그리고 이 영향이 또 어디로 가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도 그대로 갈 거다. 왜냐하면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만들 때 SK 하이닉스는 물론 스마트폰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데 이 두 군데 공통점 주로 먹거리가 뭐예요? 얘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인데 그 중에서도 아직은 그래도 뭐니 해도 D램 쪽이 매출 비중이 커요.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근데 D램 쪽에서도 또 모바일 D램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거 모바일 D램 메모리 반도체. 여기도 아마 이렇게 되면 모바일 D램 단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D램에서 전체 D램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바일 D램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그래요? 결국은 왜 그래요? AP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스마트폰 출하량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AP가 부족하니까 부품이 없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 모바일 D램 부품 또한 수요가 좀 떨어질 거다.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D램은 지금 남아 있는데 재고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가요? 네. D램은 많이 재고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두 번째, LH 세 번째 예멘, 네 번째 반도체.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